progress, 네,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1년 만에 특강인 것 같은데,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언급했듯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통역대학원 입학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건데,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은 사실 대부분 어느 정도 들었던 얘기들인데, 그걸 좀 체계를 잡아서 종류별로 그 시범도 보여드리고, 또 발표도 해보고, 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하고 저는 이 앞에 있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가 어떤 측면의 이야기인지 알려면은 오늘 드린 자료를 보셔야 돼요.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그림 있죠. 네, 그림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앞부분에는 우리 한영민 학원의 그 코스별 난이도를 조정해 놓은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첫 달이신 분들, 둘째 달이신 분들은 잘 개념이 없겠지만 난이도에 대한 어떤 그 학습 방법에 대한 그 고민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이제 수강 신청란에도 다시 올릴 생각이에요. 조금 수정한 형태라서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제 지금 요건 단가반인 거 아시겠죠? SO 2.0이나 3.0 같은 거. 한자형하고 S 2.0, 3.0 시사형 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AD가 기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IM, 여기 SO 이게 중간. 그러니까 보시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SF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병행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틀을 잡기 때문에. 근데 SO 이상이 된다면은 본인이 가진 시간 안에 최대한 쏟아 넣을 수 있다면 다른 걸 더 쏟아 놓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할 때 할 건데, 쉽게 얘기하면 큰 의미에서 보면 영어라는 언어의 틀을 마련하는 것과 내가 영어라는 언어의 틀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져다 쓸 만한 재료를 마련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홈페이지 칼럼에다가 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총이 없는 자여, 총알을 탐하지 말라. 정말 오래전에 쓴 글인데요. 전에 다시 읽어봤는데 울었잖아. 이렇게 잘 쓰다니. 내가 지금 강의할 사람이 아닌데. 나 세바시 이런 데 나가야 되는. 아직 안 읽어본 사람 읽어보세요. 총이 없는 자여, 총알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표현만 가지고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표현이 있어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표현이 총알이에요. 표현이 총알이에요. 총이 없으면. 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언급했듯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초등학교 5년 다니고 와요. 그럼 총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총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여기서 맘먹고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익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총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를 포함한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그 총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봐야 고장난 총 아니면 2차 대전 때 쓰는 총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 막 외우고 막 저기 뭐 뉴스도 보고 받아쓰기 하고 미드 따라하기도 하고 쉐도잉도 해. 그런데 안 늘어요. 그게 다 총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착할 수 있는 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총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강의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IM으로 넘어간 다부터 이제 조금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총이 덜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난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학습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내가 여기 정말 맞나? 이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빨리빨리 안 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다른 반에서 총 만들어야 되는데 총알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거나.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오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반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틀을 마련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틀 공부하고 그 총 만드는 공부하고 총알 만드는 공부랑 전혀 다르냐? 그런 건 또 아니죠. 어느 정도는 병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수준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업으로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 뭐라고 해야 하나 좀 가장 기본적인 틀들을 보여줄 수, 익힐 수 있는 쉬운 영어들을 습득하는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꼭 다 보셔야 돼요. 통역 왕기초 S4.0 보일라이트 이거는 AD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계산했을 때는 큰 의미 없어요. 해도 별로 큰 효과를 본다는 느낌 많이 받지 못할 거예요. 어디까지는 봤냐면요.
수업을 여러 몇 달 참여했어. 내가 아직 IM 수준이나 SO 수준인데 여러 달 통역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몇 마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거품이 낀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 그 정도 단계인 건지 내가 아직 할 때가 됐는지를 스스로 가늠해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오늘 할 얘기가 원래 핵심이 아니고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단계별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해놨는데 전체를 아울러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영한 통역이 됐건 한영 통역이 됐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그 노력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중얼거리기하고 문장암기, 통암기, 각을 쓰기. 이걸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있으면요.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통역 수업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격적인 통번역대원 입시 수업을 들으려고 했을 때 맨날 울 거예요. 아니 울어서 될 일이라면 울으라고 하지. 뭐 양동이라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울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근데 대부분 그 시기가 되면요 후회해요. 난 많이 봤잖아요. 후회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정말 이걸 할 걸.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처음 오는 분들이 한 실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라고 하면은 중얼거리기, 또 문장암기 이런 거 통암기는요 수업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니까 이거는 해요. 근데 중얼거리기하고 각을 쓰기 잘 안 해요. 근데 이 중얼거리기하고 각을 쓰기 잘 안 하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 한영 통역 퍼포먼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최소 몇 년, 성인이 되어서 5년, 10년 이상 영어권과에서 산 분들이 아니라면 이건 극복이 안 돼요, 잘. 정말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 저랑 공부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임민택 선생님 빼고 지금은 학원에 안 다니는 분 중에 5년을 나랑 공부한 분 있어요. 5년 내내 학원 다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년 차부터는 뭐 일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지독하게도 안 들었어. 근데 나중에는 내가 답답해서 불러다가 내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5년차 날 보면은요, 여러분이 날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나의 무능을 입증해주는 분이 여기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가르쳤는데 뭐 잘못 들어왔으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딘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무 죄책감 느끼게 되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중얼걸기하고 각을 쓰기를 한 게 4년 차부터였더라. 안 했어. 본인 판단에 안 한 거예요. 안 늘 수밖에 없지. 한영이 늘지를 않아요. 입시반 수업을 2년을 들었는데. 안 늘어. 크리틱 맨날 똑같아. 개선이 없어요. 그리고 안 들은 수업이 없어. 다 들었어. SF, SO, 2.0, 뭐 4권 듣고 3점 닫고 다 했대. 다 외웠대. 중얼거리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거울 보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면 사람 인재선 더 못합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신반잡기적인 일을 내 글로 빨리빨리 내가 항상 시간 강조하잖아. 20분 안에 쓸 수 없으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외대 1차 시험에서 그 시간 안에 절대 못 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오늘 사실은 그 영한 한영 연습을 가장해서 이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각을 쓰기 중얼거리기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필사. 이제 필사는 손으로 하는 거고 이 필사는 입으로 하는 건데 이 필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무료 특강에 올라가 있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필사의 기술이라는 특강이 있어요. 필사의 기술.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오늘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가서 보세요. 바로 필사의 기술이라고 때 Art of Translation이라고 써놨어요. 다시 한번 봤거든요. 울었잖아. 너무 잘했어. 와, 나 진짜 내가 학생이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그 특강을 보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 이제 거기서 말하는 필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방법 얘기할 때 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필사가 아니에요. 나는 좀 독특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이걸 필사라는 측면으로 연습할 방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필사예요. 오늘 소개할 것 중에 하나도 이건데 이 필사가 이제 밑에 영안 연습할 때 이따 같이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필사라는 방법, 트랜스크립션이라는 방법은 아시죠? 오늘은 이게 그러니까 필사가 원래 주제가 아니어서 여긴 다 리스닝 자료밖에 없네. 리딩 자료에서 갖고 와보자. 필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문 기사 같은 걸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비교적 문장이 긴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눈으로 한번 볼 거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좀 긴 문장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The IMF looked at 133 countries in 2001 through 2018
and found that unrest surged about 14 months after the onset of the disease, peaking after 24 months. 자, 이 문장 한번 읽었어요. 자, 읽은 걸 갖다가 덮고 내가 써보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딕테이션하고 비슷하죠? 받아쓰기예요. 근데 받아쓰기를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하는 거하고 소리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어요? 눈으로 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사실 눈으로 하는 트랜스크립션,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학습 방법으로. 이게 받아쓰기 밑이에요. 이게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쓰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면 여러모로 이것보다 몇 배의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받아쓰기는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쓰기 하려고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문장에 7개 있네? 그럼 이건 받아쓰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는 대략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필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좀 달라요. 그리고 필사는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 어법이라든지 관사 등등의 틀린 부분을 제어하고 문장의 전체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받아쓰기는 그거보다 훨씬 커요. 전체적인 문장의 틀에 대한 이해를 비교적 단기간에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문장을 떠올리려고 할 때 문장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필사 말씀드렸죠. 근데 받아쓰기하고 필사의 다음 단계가 이 필사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필사 방법을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걸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면 IM 정도부터 하면 좋다고 봐요. SO 단계에서는 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중얼거리기, 문통함기, 각을 쓰기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기 아직 이 필사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SO가 한 6개월 차 됐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앞서서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그 문 닫고 들어와서 출발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공부 개월 수가 많다 하더라도 원래 좀 잘하고 온 분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의 수업강을 한 개월 수가 아니라 나의 이 SO를 듣는다 하더라도 대략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래 이제 이 필사를 좀 넣어봐야 되겠다. 혹은 잘 모르겠으면 상담 요청해가지고 내가 이게 추가로 이걸 해볼까. 또 SO 2.0 윈피키드를 할 때 이걸 통함기로 할까 이걸 이필사로 할까.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SO를 하면서 SO 2.0을 했어요. 근데 최소한 한 권은 통함기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안 마련되면은 이필사 할 수가 없어요. 한 권 좀 늦었다 싶으면 2권 정도까지는 통함기를 하셔야 돼요. 한 3권째 또 한다. 그럼 3권째부터는 통함기가 아니라 이필사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IM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전까지 재료 만들기 힘들거든요. SO 그 정규반 강의를 만약에 7, 8개월 들었다. 열심히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할 말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윈피키드 세운다 이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 입에 재료가 아직 충분치 않아서 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IM 정도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여기다 영한 한영 연습이라고 돼 있죠. 이건 영한 한영 연습에 대한 어떤 기초 공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통역이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통역이라는 개념도 틀린 개념이에요. 통역이 아니라 요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번역대학원 입시할 때 교수님들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역 시험을 본다고 안 하고 요약 시험을 본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건 통역이 아니에요. 통역은 통역대학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입시 단계에선 통역이 아니라 한국어를 들려주면 그걸 네가 이해한 대로 영어로 한번 말해봐. 네, 한국어를 들려주고 네가 이해한 거꾸로 영어를 들려주고 한국어로 네가 이해한 대로 간략하게 말해봐 이거예요. 있는 걸 그대로 쓰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번역대학원 입시에서는 노트테이킹이 허용되지 않아요. 노트테이킹 하면은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이해하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쓰는 걸 그냥 대충 빨리빨리 말하고 있는 건지. 노트테이킹 하면 누가 더 유리할 것 같나요? 해외파, 국내파. 해외파가 훨씬 유리합니다. 단어 몇 개만 써도 한, 영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영하는 기본적으로 해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국말도 제법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국내파가 하는 영어보다 그들의 한국말이 나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해외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외파라고 하는 건 한국말 못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다면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 우리라고 해도 되죠? 여기 해외파 없죠? 제가 해외파라고 할 때는 2세부터 25세까지 미국 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한 한영 연습.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통역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때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통역대학원 가면 아시겠지만 이건 전혀 다른 거고.
지금 우리는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어학을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이 가진 영어 능력을 한국어의 능력에 비슷한 수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 중에 가장 정말 우리가 필요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듣고 우리가 파악한 능력이 떨어지는 것. 또 하나는 영어로 말할 때 순발력과 정확함이 떨어지는 것. 그럼 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시 얘기하지만 총알 마련에 집중해요. 밑에 쭉 내려가서 볼게요. 이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할 부분이 여기에요. 이 필사를 포함해서 여기 영한 한영 연습이에요. 오늘 자료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봅시다. 지금 받아쓰기는 같이 한번 봅시다. 수준에 따른 분량 조절, 한 문장, 두 문장. 이거는 AD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죠. SO 단계 혹은 IM 단계까지 듣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받아쓰기 할 때 가능하면 단어 듣지 마시고 문장 단위로 들으시는 거. 그리고 문장을 처음에 여러 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듣고 주어 동사 잡는 큰 틀을 잡는 연습하는 거. 이거 AD에서 많이 강조하죠. SO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고요. 이게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문장 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문장 수를 이렇게 한 번에 두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정말 집중이 많이 필요해. 또 그리고 문장, 어떤 문장은 네 단어로 구성된 문장도 있지만 어떤 문장은 20단어로 구성된 문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좀 짧은 문장이면은 두세 문장씩도 듣고 긴 문장이면 하나 갖고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구문을 놓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호흡이 길어져야지 영한을 할 수 있어요. 영한. 자, 문장이 한 15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하면요. 분명히 첫 문장 해석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첫 문장도 한 문장만 더 하다가 까먹었다 그래요. 까먹은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뭐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통대 입시 강사분들도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도 알면서. 이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라니까.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이해의 속도가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의 속도가 말의 속도를 따라가는 걸 내가 호흡을 늘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려면 한 방에 적어내는 능력을 키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난 이거 할만하다, 이거 문장이 좀 쉬운 것 같다 그러면 두 문장 듣고 써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자꾸 의미를 되뇌이게 돼. 그 의미를 되뇌이고 구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문장, 세 문장 들어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덜 힘들어.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많이 안 하지만 마라톤 되게 좋아했을 때는 처음에 20km 완주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죽을 뻔했어. 근데 20km를 어느 날 갑자기 완주한 게 아니거든. 한 대충 키로수 재가지고 미리 이렇게 코스 보고 나서 한 2.5km 왔다 갔다 하기. 5km를 내가 한 1년 넘게 한 것 같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했었어. 5km를. 간단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10km를 이제 늘리는데 6km, 7km, 8km, 10km 늘렸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5km 했을 때랑 6km 했을 때, 7km 했을 때 전에 5km 했을 때 정도의 힘든 게 이제 7km 할 만한 거야. 이제 10km 해도 크게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한 번에 호흡 늘려가는 게 그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부담이 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AD에서 지금 여러 달 같이 공부했거나 아니면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출발이 빨랐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때 내가 영한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쓰기 하라고 하면은 한 AD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4, 5개월 지나면 받아쓰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적어내는 분량을 조금씩 늘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쉬우니까 빨리빨리 적어내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10살이었다가 15살이 됐는데 밥은 똑같이 반 공기만 먹어. 그럼 몸이 안 크거든. 더 많이 먹어야 몸이 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늘리시면. 왜 아무것도 없지? 뭐 얘기하고 있었지? 받아쓰기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받아쓰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 번에 적는 분량을 늘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직 너무 초보라서 한 문장 막 20단어짜리 듣고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가능한 한 끊지 말고 한 문장을 딱 듣고 최소한의 덩어리 큰 틀만 잡은 다음에 두 번째 듣고 또 붙이고 세 번째 듣고 붙이고 이렇게 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떻게든 적어만 내라고 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설명했냐면 어떻게든 적어내라 라고 하면은 본인이 진짜 점점 알아서 어떻게든 적어내려면은 구문을 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실수했던 것 같아. 그분들에게, 옛날 분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나는 받아쓰기를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거 의미를 파악하고 구문을 파악하지 못하면 못 적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적으라고, 이게 문장 구조가 뭔지 의미를 파악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처럼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양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나는 하루에 18시간을 받아쓰기만 했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 그게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내가 거쳤던 시행착오까지 같이 따라하게 할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변형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 단위로 들어가고 잘 들린다 싶으면은 두 문장, 세 문장을 적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냐면 두 문장, 세 문장 듣고 적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억해서 적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떠올리려고 하고 내가 영어로 쓰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받아쓰기의 목적.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게 내가 받아쓰기를 하는 건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영어로 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돼야 된다. 이쯤 되면 확실히 통역이 편해집니다. 통역이라는 게 요약이라는 것이. 받아쓰기 설명했고요.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구문의 전체적인 틀 잡아내는 현재 초점이라고 했죠. 두 번째, 듣고 내용을 말해보기. 이제 여기서부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안 해봤던 것들이에요. 듣고 내용 말해보기. 받아쓰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동적으로 잡아내는 거라고 하면 들은 내용을 내가 한국말로 바꿔보는 거는 이거는 좀 챌린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해보는 단계가 왕기 초반인데 그거를 그냥 왕기 초반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할 수 있어요. 조금씩 연습하는 것 같다가 오늘은 하고 싶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안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들을 택해서 정례화를 시켜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정례화. 공부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제가 영어 공부한 경력을 반배치고사에 적으라고 많이 학생들에게 얘기했더니 뭐 그간 뭐 꾸준히는 아니었어. 그럼 안 한 거야. 그럼 안 한 거라고요. 뭐 이따금씩 미드를 그럼 안 본 거라고요. 왜냐하면 절대량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정리화 시키지 않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따 말씀드린 이필사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필사 내용을 분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대본의 양으로 정하든지 어떻게든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번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까지 정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4개월,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간 한 날을 따져보면 막 열흘밖에 안 하고 이래. 그러면은 전혀 doesn't make a difference.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든 빨리 그 단계 올라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려면 정례화 시키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정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듣고 내용 말해보기인데 한 문장에서 시작하되 사용 자료의 난이도, 이해도에 따라 두세 문장으로 늘려가며 한 번 듣고 스스로 내용을 말해보기 라는 얘기였는데 자, 영한 연습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요거는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받아쓰기까지는 몰라도 듣고 내용 말해보기 이거 통역 연습은 AD 정도는 돼야지 의미가 있어요. 최소한. 근데 그 듣고 내용을 말해보는 것들의 내용은 이건 뉴스 자료보다는 테드나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자료가 좋아요. 받아쓰기까지는 괜찮아요. NPR 뉴스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받아쓰기 NPR 뉴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두세 문장은 계속 이어지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뉴스의 특성상 끊어져요, 자꾸. 인터뷰 2로 넘어가고 인터뷰어로 넘어가고 다음 주도 넘어가는 게 되게 차피하게 끊어져요. 이거는 받아쓰기용이에요. 그런데 영한 발표용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대담 프로 이런 거 있죠? 대담 프로 같은 거 상당히 좋아요. 이거 긴 거도 좋은 게 많아요. 만약에 왜 NPR 같은 데다 가보면 20분짜리 30분짜리 대담 프로 있는데 질문자가 있고 대답한 자 있고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 고르면은 괜히 자괴감만 들고 이제 자존감만 바닥을 치는 수가 있으니까 잘 골라야 돼요. 아니면 테드, 그래서 테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테드 같은 경우에도 주제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것들을 고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골라온 것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테드를 갖고 왔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AD보다 좀 쉬워요. 지금 요 정도 분량이 AD 수업 듣는 사람들이 영한 요약 연습을 하기 좋아요. 지금 해볼 건데요. 대본을 보시면 안 돼요. 난이도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한 문장 딱 끊고 내가 한국말로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소리내서 그러니까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들어보고 나서 알겠군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스스로 기만하는 거라고. 입으로 말해봐야 돼요. 한국말로. 자, 준비됐으면
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마이크 어디 갈지 몰라. 그럼 마이크를 들을 테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해야겠다. 자료가 없는데? 상현씨, 음원 없어, 음원. 음원 어디 갔어? 헤이, 그만. 여기 있다. 음원. 여기 올라온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음원에다가는 내가 지금 음원 파일을 한 개인데 그 안에다가 세 개를 집어넣었어요. 한 개는 테드 연설 영상 음원이고 또 하나는 윈피키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따가 이필사 설명할 때 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NPR 뉴스예요. 그 NPR은 받아쓰기 설명할 때 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 것은 지금 영한 연습할 때 한 문장씩 듣고 끊고 한국말로 해보고 이거 있죠? 그걸 해볼 거예요. 여기 있다. 다운로드 하려면 홍대 입시특강. 이건가? 이거다. 됐다. 이미 있었어. 아닌데? 나 바탕화면에 있어. 됐어. 왜 그래? 손에 땀 난다고? 아니, 왜 손에 땀 나? 아니, 입시반은 어떻게 들어오려고? 자, 쉬워요. 자, 내가 지목할 거예요. 갑니다. So this is my niece. Her name is Yowie. She is 9 months old. Her mum is a doctor and her dad is a lawyer. 자, 문장 몇 개 안 되죠? 자, 뭐라고 했나요? 예인 씨. 자. 이것은 제가 겪은 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한 소녀는 9살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의사이며 아버지는 변호사입니다. 뒤에 다 잘했는데 앞에만 달랐네. 앞에 뭐였나요? 조카였습니다. 조카. 조카가 안 들렸죠?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이해했는데 이거를 내가 안 들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들렸을 때도 안 들린 부분이 안 들리는지 들리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짧았죠, 여기까지. 다음부터 길어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So this is my niece. 이렇게 들리나요, 이제? 근데 이게 실전 상황에서는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안 들리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스스로가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정하셔야 돼요. This is my niece. So this is my niece. So this is my niece. Her name is Yowie. 이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름 보니까 영어식 이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은 내 조카고요. 이름이 뭡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9개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정보가 나왔죠? 엄마는 뭐하고? 변호사였나요? 의사고 아빠가 변호사였어요. 자, 거기까지 정보 나왔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 예인 씨. So this is my niece. Her name is Yowie. She is 9 months old. Her mum is a doctor and her dad is a lawyer. 네, 됐죠? 네, 그 다음 들어봅니다. 왜? 이 사람 발음 이상한가요? 이게 정통 발음인데. 자, 갑니다.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은 들을게요. By the time Yowie goes to college, the jobs her parents do are going to look dramatically different. 자, 이거 AD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 전형적인 문장이었어요. AD 첫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AD 첫 달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했나요, 지금? 야오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가 달라졌는데. 뭔가가 달라졌어요. 잘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지금 최소한 AD에서 강조하듯이 의미 덩어리가 끝나는 부분까지 들었죠. 그런데 이게 다 하기까지는 아직 호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출발은 좋아요. 처음에 뭐 어떤 덩어리를 이끌었어요? 뭐가? by the time이죠. 그럼 by the time when 역할을 하니까 그게 끝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대학에 갈 때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들은 분. 드라마티컬리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부모님 직업이 인생이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바뀔 거다. 바뀌어 보일 거다. 부모님 직업이 뭐였죠? 변호사하고 의사였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에는 변호사하고 의사의 직업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게 쉬운 문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호흡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써놓은 걸 읽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할 거예요. 써놓고 주게 되면. 근데 한 번 들려줬죠. 근데 한 번 들려주고 이걸 놓치지 않고 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으면 들리나? 근데 여러분 AD 수업 시간에 예습으로 받았어 오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들리고 뭐가 안 들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AD 수업 오기 전에 뭐 하라고 해요? 바로 받아쓰기 하라고 했나요? 한번 들어보라고 했죠. 근데 한번 들어볼 때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야. 그게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다 들어보세요. By the time 다음에 뭔지? By the time Yali goes to college, the jobs her parents do are going to look dramatically different. 자, 이제 들리나요? The jobs her parents are do, the jobs that her parents do are gonna look very different, dramatically different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앞부분은 들렸는데 뒷부분은 안 들린 게 아니죠. 뭐예요? 앞부분 이해하느라 뒷부분을 놓친 거예요. 근데 문장이 이 정도 길인데도 한 문장 안에서 그렇다면 이게 두 문장이 되고 세 문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는 몽창 날아가는 거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뒤에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In 2013, researchers at Oxford University did a study on the future of work. They concluded that almost 1 in every 2 jobs have a high risk of being automated by machines. 자, 문장 몇 개였나요? 2개였어요. 그럼 문장, 우리 AD에서 했듯이 2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AD의 고참에게 마이크를 한번 줘봅시다. 자, AD의 고참, 알아요. 도현 씨 알아요. 도현 씨, 두 문장. 뭐하고 뭐였어요? 2013년에 어떤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의 직업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1 or 2가 뭘까요? 아무튼 그게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상당히 그 기계로 대체화될 것이다. 좋아요. 아주 네. 잘했어요. 이 정도면. 지금 문장이 2개였죠. 그런데 이 얘기는 구조를 놓치지 않고 의미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현 씨 같은 경우는 2문장 정도까지 호흡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이 정도 난이도에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 지금 이걸 완전히 이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이걸 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현 씨가 한 것 중에 좀 빠진 거나 틀린 게 있었다. 2개 중에 하나. 그렇죠. 그 2개 중에 하나 말고 우리말로 좀 정제해보면 50%. 절반. 그렇죠. 절반이 automated 될 거라고 했죠. 자동화 기기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의미로 남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또 한 번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다시 필사로 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통대입시계에서는 이걸 뒤집기라고 합니다. 뒤집기. 그러니까 영어로 듣고 그걸 한국말로 바꾸고 그 한국말을 다시 영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럼 다시 영어로 바꿀 때는 이 모양을 많이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의미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2문장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는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 문장만 해볼게요. In 2013, researchers at Oxford University did a study on the future of work. 언제? 누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서처가 뭐 했죠? Did a study on the future of work. 자, 그러면은 201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들이 일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그 내용이 나오겠지. 그죠?
They concluded that almost 1 in every 2 jobs have a high risk of being automated by machines. 오케이. 자, 이건 뭐라고 했냐? They concluded. 내용은 1 in 2 혹은 1 out of 2 jobs are at high risk of being automated. 여기서 at high risk of being automated 여기 생각하느라고 또 놓쳤을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are going to be replaced by robots라고 했으면 훨씬 낫겠지만 이게 조금 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구분 생각하느라고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호흡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받아쓰기 하면서 길어지기도 했지만 at high risk of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그럼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료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한 영뿐만이 아니라 영 한에 있어서도 are at very high risk of being automated가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이 들어보고 많이 받아서 보고 내 입으로도 해봐야지 잘 들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AD까지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해볼게요. 이번엔 좀 욕심을 내볼까요? Now, machine learning is the technology that'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isruption. It's the most powerful branch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allows machines to learn from data and mimic some of the things that humans can do. 문장 몇 개였을까요? 3개였어요. 자, 문장 3개 딱 얘기해서 3개 잡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크를 AD에 이것도 대운요. 이것도 돼요. 자, 해봅시다. 3문장. 한 번 더 안 돼요. 자, 누가 자원해보세요. 그럼 반장 해봅시다. 마이크 줘보세요. 어떤 직업이 기술의 그 발전에 따라 위협을 받을 가능. 그건 아까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 3문장 했더니 놓친 거죠, 지금.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들어볼 건데 아까 한 문장만 들려드렸다면 지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한 문장 들려드리면 그걸 생각할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주면 그게 정리가 돼요. 근데 3문장 들려드리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이 대략 이해된 것 같았어. 근데 두 번째 문장 들으니까 이해가 된 것 같았어. 세 번째 문장 갔어? 첫 번째 문장은 사라졌어? 두 번째 문장 어그러졌어? 세 번째 문장이 이미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호흡을 정하고 연습을 항상 그 범위를 넘지 않게 의미 있는 연습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한 문장만 들어볼게요, 그러면. Now, machine learning is the technology that'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isruption. 머신러닝이 이 지금 오케이. 다른 분들 해보세요. 머신러닝이 이 기계 창조적 파괴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Machine learning is the most powerful technological 두 번째 disruption. 자, machine learning is the technology that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estruction. Machine learning is the technology that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estruction. This destruction이 뭔가요? 직업 파괴죠. 그러면 machine learning is the technology that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estruction.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this is my niece. She's 9 months old. Her mother is a doctor. Her father is a lawyer. 이거하고 어때요? 수준 차이가 확 나버리죠. 그러니까 machine learning is a technology that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is destruction 하면은 뭐지? 만약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호흡이 짧다는 뜻이에요. 말의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처절히 깨달으려면 절대 대본을 보지 않고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단위로 듣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세 문장 들었는데 이해 안 됐어. 세 문장 또 들어. 세 문장 또 들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듣고 있는 거고 또
세 문장을 세 번 들으면은요, 이거는 한 문장씩 듣고 쉬고 한 문장씩 듣고 쉬고 한 문장씩 듣고 쉬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왜? 세 문장 들을 때 첫 번째 들을 때 첫 번째 문장 들어요. 두 번째 들을 때 두 번째 문장 듣고 세 번째 문제 들을 때 세 번째 들어요.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공고히 들릴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반드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늘리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단계에 여러분이 통역 수업을 듣기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지만 일단 통역 수업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당장 그만둘 순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수업 시간에는 보통 5문장에서 10문장 갖고 해.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딴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내가 스스로 따라가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저렇게 못 따라가겠어. 그럼 수업 끝나고 5문장씩 끊어서 연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문장씩, 두 문장씩 끊어보고, 아, 내가 2문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 요 정도밖에 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 끊어도 한 문장을 여러 번 들어야 돼. 그러면 아직 그런 연습할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실력에 맞춰야지 시험 남은 기한에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왔어. 누가 5월 달에 오래? 물론 여러분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Nobody cares. 그게 왜 중요해?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시험이 몇 개월 남았으니까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학교 가서 고전하거나 학교에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통역사를 일하는데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다가 전업까지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 지금 좀 비참하게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영한 혼자 연습할 때 이런 걸 이용하자. 그리고 지금 테드 내용 들었을 때 이게 막 어렵진 않아. 대본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D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표현들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거보다 크게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아요. 분야는 정말 다양해서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을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이 정도 속도로 해서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그래서 A4 용지로 한 반 페이지 좀 안 되거나 이 정도예요. 그럼 문장으로 따지면 열대 문장 정도 됩니다. 열대 문장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호흡의 개념을 이미 떠나야 되는 거죠. 그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따라가고 그 안에서 논리까지 잡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입시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준비시키려면 차곡차곡 늘려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있다 갑자기 입시반에 뜩 올라오면 너무 힘들 수 있으므로 이걸 연습해 보라는 거죠. 자,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영안 같은 경우는 통역수업 활용이죠. 통역수업 활용이 되면 이런 얘기들을 다 어디서 내가 하겠어요 이미? 입시반이나 다른 통역수업에서 이미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안타깝게도 통역수업에 딱 왔어.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올해 통역 입시반이 되게 인원 적어요. 인원 적어. 지금 이번 달에도 한 7명,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작년, 재작년 같으면 벌써 한 15명 이렇게 됐을 텐데 7명밖에 안 돼.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가요? 아무에게도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지, 혜지씨? 수업만 끝나면 얼굴이 이렇게 해서 나가. 학생이 그러면은 저는 어떻겠어요? 예, 저는 막 진이 빠져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잘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통역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영 연습입니다. 한영 연습에 지금 1번 통함기라고 써있죠? 2번 중얼거리기 써있어요. 여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만한 게 없어. 영한이야 우리가 한국어 모국어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통함기, 중얼거리기 만한 게 정말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신변잡기적인 수다를 영어로 할 수 없으면 남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어요. 이건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제 전에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둘이 되게 친했어요. 이제 밑에서부터 들었어. 지난달에 지금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3명이 왔어요. 이번에는 3명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때 되면은 졸업하고 몇 년 지났는데도 찾아와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뭘 했냐면, 그러니까 그 웹 담당, 블로그 담당, 블로그에다 뭐 글 올리고 뭐 이런 걸 담당을 했었어요. 이 친구가 저랑 공부를 3년 반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되게 잘 나가는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중얼거리기 그때 당연히 강조했는데 그때 마음이 맞는 친구하고 중얼거리기를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얼거리기가 주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토론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번 중요한 주제를 정해놓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왜 여러분 저기서 스터디하고 있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둘이 얘기하고 있다가 지나가 보면 괜히 듣고 있는 것 같다가 다 들어요. 다 들어. 아, 저 관사 빠졌잖아. 다 들려. 둘이 중얼거리고 둘이 걸어 다니는데 저 멀리까지 다 들리더라고. 직업인 걸 어떻게 해. 둘이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되게 몰입했어. 그러니까 두 친구의 영어 플루언시가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혼자서 중얼거리기 하기 힘들면요, 둘이서 하세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미가 make a difference 하려면 대화를 시켜야 돼요. 하루 종일 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한다, 1시간씩 한다. 영어, 영한, 한영 스터디 하지 마시고 그거 하시라고요. 스터디는 통역대학원 가서 하세요. 그리고 통역대학원 입시반 와서 하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는데 그걸 그 스터디 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뽑아 먹을 거냐고. 맨날 똑같은 거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크리틱은 맨날 똑같은 거 크리틱하고. 많이 마련하면 내 쓸 말을 많이 늘리란 말이에요. 자, 통한기 중얼거리기 강조했어요. 내가 지금 통한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중얼거리기 하고 있는지, 지금 조금 이따 말을 영영이필사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아까 영영이필사는 언제부터 하라고 했어요? IM 정도는 돼야지 영영이필사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SO 2.0 얘기했었죠? 그거를 통함기하고 한 2권, 3권 정도, 혹은 꼭 SO 2.0이 사실 바이블은 아니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정도 플루언스를 갖추고 온 분이 있어요. 해외에 살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괜찮아요. 그럼 SO 2.0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운다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플루언스 이미 갖춘 분들은 통함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보다 이필사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미 통함기 등을 통해서 충분한 플루언시를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함기, 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영어 재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함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재료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통함기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통함기도 시간이 지나면 되게 시간도 빨라지고 금방금방 잘 외워져. 소리를 외우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욕심을 내서 이필사라는 걸 해볼 때예요. 자, 이필사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0 안 했던 거를 0, 0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0, 0으로 할 때 유의할 사항은 뭐겠어요? 첫 번째, 재료를 쉬운 걸 구해야 돼요. 재료가 어려워져요. 아까 나왔던 거를 재료로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0, 0 한다. 그럼 어려워요. 그건 현재 재학생들 하라고 해도 되게 힘들어요. 0, 0은.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쉬운 거. 그래서 난 항상 쉬운 거를 내가 좋아하는 윈피키드를 추천하는데, 그런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윈피키드를 되게 재밌게 받고 가르쳤고 했어요. 학생들 대부분 좋아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윈피키드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하라고 하기 힘들어요. 윈피키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SO가 너무 재미없다는 거야. 솔직히 상처받았잖아. 근데 사실 뭐 상처받아도 어떻게 인정을 해야지.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이게 SO가 내용이 다 뭐예요? 스티브 looked out the window. 아니, 초딩들 얘기잖아. 물론 이제 그 듣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진 얘기도 있지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게 내가 영어 배우는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난 초등학생 아니라 유치원생이라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나는 가지고 갔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그 수준의 다른 내용을 구해보든지 해야죠. 동화책을 구하든지. 근데 SO를 싫어하는 분이 동화책을 좋아하면 만무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엄청 고전하고 있어요. 어디서? 통역대학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더라고. 그렇게 윈피키드 싫어하고 SO 싫어하던 친구가 윈피키드를 억지로 꾸역꾸역 외우고 있어요. 지금 2학년 올라갔어요. 이게 입에 총알, 왜냐면 입시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외워서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영어 자체의 감각은 있었으니까 따라가겠는데, 이거 통역대학원 가면은 보통 영한 순차할 때, 영한 한영 순차할 때 3분씩 4분씩 하거든요. 물론 노테킹을 하긴 하지만 이게 3분 4분이면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한국 애들의 경우에는 졸업시험 때 5분씩 해요. 5분을 들려준다고요. 5분이면 이거 한 페이지 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5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게 한 5장 넘어가. 그럼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이걸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5분을 통역하고 나면요. 왜 영화나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막 내 머릿속이 이렇게 돼. 근데 나는 소위 국내파잖아요. 그 영화는 그렇게 꾸역꾸역 했어. 한영 때 했어. 졸업시험 봤는데 한영 5분 끝났어. 이거는 진짜 내 혼이 나가 있는 것 같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영을 하려면은 이거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떨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순천은 그나마 했던 것 같아. 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졸업고사 볼 때.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시통역을 하려고 하니 왜요? 아니 살신성인의 강의잖아. 살신성인의 강의. 이게 동시에 하려고 하면은 입으로 아무것도 나와요. 이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입에 붙는 말이 그냥 정말 내 재료가 많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입시 단계에서 겪어냈다 하더라도 통역 대학원 가서 못 버티고 거기를 졸업시험 때 못 버티고 버텨도 나가서 시장에서 인정 못 받아요. 재료가 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한영 연습할 때 이제 영영 이필사 쉬운 얘기로 어떻게든 간에 그게 좀 싫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고 혹은 본인에게 맞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구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이필사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이것도. 이필사를 내가 처음 한다. 그리고 내가 아직 좀 많이 숙달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가능한 한 문장씩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윈피키드 몇 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맞춰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한 문장씩만 한번 들어보고 해봅시다. 한 문장 듣고 한 번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어로 리프로듀스 해보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이 아니라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주어 동사를 틀리지 않게. At school today, I heard Rowley tell some kid he was going to a rock concert tonight. 자, 이제 SO의 마스코트. 자, 해봅시다. At school today. At school today, I heard from Riley that that some kid is going to rock festival. 네, 비슷하게 잘했어요. SO인데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근데 대충 내용은 뭐였던 것 같나요? 오늘 학교에서 라울리가 어떤 애가 무슨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간다고 누가 말했어요. 가는 거예요, 락 페스티벌에? 라울리가 가는 거예요. 라울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지금 놓쳤어요. 아. 한번 다시 들어. 그럼 이제 처음에 듣고 나서 놓쳤으면 다시 들어보면 되는데 SO 단계 정도 된다면요, 이거를 이필사를 바로 하지 말고 강의를 듣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접근하기 되게 편하겠죠. 근데 여러 숙달도가 좀 높은 사람들은 강의를 안 듣고 숙달도가 좀 떨어진다. 나는 SO 2.0 한 건밖에 안 했다. 그 정도 되면은 강의를 듣고 하면 편해요.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강의 없어도 내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고 혼자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응원만 가지고 처음 듣고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At school today, I heard Rowley tell some kid he was going to a rock concert tonight. At school today, I heard Riley tell some kid he was going to 어디 tonight. 예, He was going rock to concert. a rock concert 정확했어요. tonight. 잘했죠? 지금 I heard Rowley tell Tell someone someone. 이렇게 얘기했죠. Some guy라고요. Some kid 이렇게. 그러면 오늘 라울리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밤에 락 콘서트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 문장은 또 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해볼 거예요. 네, 다른 분이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I admit I was a little jealous, since I've never been to a real concert myself. 네, 마이크 옆으로 좀. 원래 마이크에 거기 전자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씩 가져가게 돼 있어요. I have to admit I was jealous since I've never been to any concert.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그럼 달라진 거를 두 번째 들으면서 고쳐보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째 들으면서 고쳐보냐면 내가 잘못 갖고 있는 습관이 첫 번째 할 때 나와요. 내가 품사를 내가 잘 놓친다든지 아니면은 myself를 못한다든지 나도 직접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는 말인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죠. 아직 myself를 이런 용법으로 쓰는 걸 잘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들으면서 내가 그걸 잘 못 쓰는구나. 혹은 두 번 들으면서 jealous인데 내가 jealousy라고 말했구나. 이걸 스스로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스스로 말을 제어해가고 고쳐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AD나 IM 정도 된다. 그럼 문장 수를 늘리는 거예요. 문장 수를 늘리게 되면 이게 최소한 2문장에 3문장 정도 된다면 문장 구조에 영향하지 않아도 돼요. 내용을 잡고 그 내용을 내용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볼게요. 이제 지금 뭐까지 한 거죠? 오늘 라울리가 뭐 락 콘서트 간다고 했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좀 부러웠어요. 왜냐면 난 락 콘서트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 제가 한 3문장 정도 들려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본인이 영어로 비슷하게 해보는 거예요. 모양을 따라가도 상관없는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뜻을 듣고 비슷하게 내가 읊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But when I found out Rowley was going to see this guy named Joshy, who all the girls scream for, I was glad I wasn't invited. Rowley's going to be the only guy there. 2문장밖에 안 됐네요. 그 뭐였을지. 자, AD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안 돼요. 자, 그럼 마이크 옆으로 줘보세요. 어떻게든 해야 돼.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한 대로 말하면 돼요. 그냥 본인 영어. Rowley said he's going to go to a concert conducted by Joshi, and he's a lot of girls' favorite, not guys. So I didn't really expect that much. 자,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네, 내용이 달라졌어요.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자, 이쯤 되면은 2문장 되니까 지금 놓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1문장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한 번에 듣고 이해하기 힘든 정도다. 혹은 내가 아직 이거 많이 안 해봤다 싶으면은 강의를 듣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보단 나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게 갑자기 마이크를 주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했다는 건 잘하신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But when I found out Rowley was going to see this guy named Joshy, who all the girls scream for, I was glad I wasn't invited. Rowley's going to be the only guy there. 이제 할 수 있겠나? When I heard Rowley is going to go to see a Joshi, who all the girls scream for, I thought I was glad I'm not invited for. Because는 날라갔어요. 아, 네, 좋아요. 그래도 지금 앞부분까지는 잡았죠. 근데 지금 호흡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마지막 부분이 놓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잘하신 거죠. 마지막에 빠진 부분이 뭐였죠? Rowley is gonna be the only guy there. 무슨 말이에요? 지금 조시가 엄청 인기 많은 그 쉽게 얘기하면 킹카라는 말 지금 쓰나? 안 써요? 아, 지금 안 해. 그럼 뭐라고요?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안 갈 거라는 얘기니까 그 다행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남의 얘기인데 듣고 내 얘기인 것처럼 만들어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늘리는 데도 좋고 여기서 들어봤던 표현을 내가 자꾸 억지로라도 넣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짜 능동적인 총알을 마련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예전이지만 맨날 예전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강의를 22년 하면 예전이 길잖아요. 예전에 이걸 강의로 엮은 적도 있었어요. 들려주고 영어를 시켜보고 들려주고 영어를 시켜보고 했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왔을까요? 힘들어. 딱 시키는 나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혼자 하겠다는 거야. 근데 혼자 하면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엄청 많이 정리화 하셔야 된다는 정리화. 그리고 지금 뒤에 내용도 이게 딱 이필사하게 적당해요. 난이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없고 이야기가 연결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 건데요. 이제는 받아쓰기 해볼 거예요. 받아쓰기 NPR 뉴스인데 받아쓰기는 뉴스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요. 뉴스가 첫 번째 주제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다 접해야 돼요. 또 하나는 뉴스는 실험될 수 있는 모든 영어의 구문이 다 실험되는 공간이에요. 이 기자들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기자는 한국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고시 준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 여러분 앵커들이 하는 말처럼 이렇게 못해요. 우리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자도 그렇고 앵커도 그렇고 정말 영어를 정제되게 잘하고 또 비교적
한 호흡 안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면 구조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구조 공부하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받아쓰기 자료도 좋아요. 만약에 받아쓰기 자료로 나는 NPR 뉴스보다 좀 다른 거가 하고 싶다. NPR 뉴스는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이코노미스트로 하세요. 진짜 이코노미스트는 구독하면은 음원이 제공되거든. 근데 지나치게 복잡한 파이낸스 이코노믹스 같은 거 말고 리더스에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생소하지 않은 주제로 하면 그것도 받아쓰기 자료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한두 문장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AD 수업 듣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 아직 AD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거 한번 맛을 보시면 돼요. 아니, 맛보라는 게 맛 좀 봐라 이것들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준비됐으면 But there are things that we 이거 아니에요. 자, 여긴 것 같아요. 자, 갑니다. Early adolescence is a time when kids are becoming more independent and spending more time on social media. 앞이 안 들렸어요? 이게 소리 때문에 그런 거. 끈기가 그렇다고? 그 다른 분들은 다 적었나요? 지금 예인 씨는 적었어요. 예인 씨. 그러니까 영어로. Early adolescence increase a lot. 예, 다른 분들도 똑같이 적었나요? 많이 다른데? 좀? Spend a lot of time consuming screen media.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스크린 미디어인지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럼 다시 들어볼게요. 자, 한 문장 듣고 주어 동사 잡고 전체 틀만 잡아서 소소한 건 빼도 상관없어요. Early adolescence is a time when kids are becoming more independent and spending more time on social media. 네, 이제 좀 더 확실해졌죠. Kids are becoming more independent and spending more time on social media.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한 번 문장을 하나씩 끊고 적고 욕심이 나오면 두 문장도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대충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두 문장은 들어볼게요. 두 문장. 노테킹 하는 거 아니에요. When it comes to curbing screen time in this age group, new research suggests that what parents do really matters. NPR's Maria Godoy reports. 이건 뭐야? 이거 사실상 한 문장인데. 자, 첫 번째 문장의 덩어리 이거 몇 개? 큰 덩어리. 두 개. 자, 첫 번째 덩어리. 그게 아니 curbing screen time이 when it comes to curbing screen time. 그 다음에는 parents screen time is important. 나도 까먹었어. 까먹었어.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When it comes to curbing screen time in this age group, new research suggests that what parents do really matters. 이거였네요. 그러니까 what parents do is important가 아니라 what parents do really matters. Research suggests that what parents do really matters. 그럼 내용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아이들의 이런 1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크린 타임을 좀 줄이고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성인들이 어떤 걸 하는지가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용 잡고 먼저 틀하고 내용 잡고 그걸 본인이 영어로 써보고. 이거 우리가 AD가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 낸다면 뭐 누구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이건 상관없고 한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받아쓰기, 뭐 입필사, 뭐 지금 중얼거리기, 그리고 아까 우리 영한 요약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듣고 잡아서 써내느냐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고 또 좀 더 적합한 자료들을 어떻게 달리 구하느냐 요거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 일맥상통하는 노력이에요.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변형을 줄 수도 있고 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설명 안 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한한 요약이에요. 한한 요약 어디 있냐면 한영 연습에 보면은 저기
4번이라고 써있죠. 한국어로 된 말을 두 문장에 5문장 정도 읽고 아주 쉬운 한국말로 요약하고 그 말을 아주 쉬운 영어로 말하기. 마지막 쉬운 영어로까지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한 요약은 조금씩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한한 요약은 언제 보통 제가 하냐면 입시반 올라오면 입시반에 1, 2, 3월달, 4월달 정도까지. 왜냐면 전에는 안 했거든요. 한한 요약은 필요 없어. 이게 제 지론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입시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은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아, 한국말을 못하는구나.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말을 들려줘도요. 이 사람하고 들은 내용이 달라. 근데 사실 한국말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 있거든요. 모든 어떤 이야기들이. 근데 또 잘못 이해하거나 초점을 잘못 잡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거를 요약을 하려고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별도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통역대학원 왕기 초반 뭐 기초반 입시반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하는 거지만 이게 연습이 돼 있는 사람하고 돼 있지 않은 사람하고 수업에서 적응도는 완전 달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있고 내가 어느 연습을 지금 할 만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두르면 해도 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복싱도 못하면서 복싱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줄넘기 배우는 사람이 스파링 하겠다고 여기 섀도우 복싱 한다고 막 거울 보고 섀도우 복싱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섀도우 복싱 아무리 해봐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이렇게 몸에 딱 갖춰질 만한 게 딱 돼 있을 때 그거에 연습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딴 사람들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이건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눈에 확 띄게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다른 어떤 특정 종목이라면 내가 좀 좋겠는데 이걸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어느 학원 막 8월달에 와가지고 8, 9, 10월 3개월 딱 하고 외대 틱 들어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해외파도 아니네? 그 사람들은 뭘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내가 어느 정도 있구나 라는 걸 가늠하는 가늠자 정도는 되겠지만 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 실력에 맞는 방법들을 찾는 거. 근데 아직 내가 못 찾겠다. 그럼 상담 신청을 하세요. 딴 사람 상담 신청한 거 따라하지 말고. 오늘 얘기했죠. AG 시간에 얘기했지. 꼭 이 사람하고 상담 신청하면은 보면은 다른 애들이 다 하고 있어. 본인이 상담 신청을 하란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네. 이 정도면 오늘 설명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혹시나 이건 진짜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수백 개 단어를 배우죠.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보고 이해는 될 것 같은데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지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이것을 익혀야 되느냐라는 거죠. 훈련생 방법 지금 AD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는 보면 알겠는데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나를 포함해가지고 나 이제 통역대학원에 들어가서 같은 재학생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중에 보면요. 그 표현집이 다 있어요. 지금 단어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이 표현집이 다 있다고.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정리하는 방법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영영사전 정의 적는 부분, 단어 발음 기호가 액센트 적는 부분이 있죠. 그게 사라지고 번호하고 문장만 남아요. 생소한 표현이나 구문 같은 거 있죠. 막 비교 구문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분류해요. 나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한영 표현하고 영한 표현을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건 다 아니에요. 나 이건 한영으로 써야 되겠다. 영한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영한으로 쓴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내가 똑같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능동적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쓸진 못하겠구나라는 걸 빼요. 근데 알긴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내가 꼭 써야 되겠다 싶은 거는 따로 빼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볼 때 좀 느낌이 다르지. 이거는 보고 알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원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생소한 표현이 나오면 그냥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질 만큼 반복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그건 누구나 쓰는 또 다른 거 있나? 네. 그렇죠. 한영일 때는 쉬운 표현, 어려운 표현일 때 쉬운 표현을 외운다 를 익히려고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또 애매해요. 사람마다 쉽다는 정도가 다 달라요. 쉬운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당연히 연습이 의미가 있죠. 그건 너무 많이 걸리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지. 쉽게 하라는 말은 꼼꼼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들이지 않고도 틀리지 않는 영어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공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너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좀 쉽게 하도록 내일까지 10시간 줄 테니 바꿔와.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뭐 주객이 전도된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내가 그러잖아요. 중얼거리기 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 적지 말고 같은 걸 여러 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방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적지 않고 여러 번 하게 되면은 틀리는 부분은 고쳐지면서 더 쉬운 표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방법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걸 놓는다는 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인가? 뭔가 이렇게 너무 엄청 잘 쉽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데 3시간 넘게.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 필사나 받아쓰기를 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이 필사 어떻게 보면 되느냐 안 보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필사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자꾸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 말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그때 사용하게 되는 그것들이라도 내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변하는 거고 이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도 자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따라가는 거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비슷하게 내 거로 마련이 될 거예요. 자,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고 앞으로 지금 방법에 따라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stop.